네, 올인원 서술형 클리닉 중1학년 2학기 7-2단원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 1페이지 1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선 겉넓이를 구하려면 밑면과 옆면을 전부 다 빠짐없이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 길이는 5, 여기 길이는 12인 상황에서 자, 밑넓이를 구한다 라고 하면 일단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2가 있는데 얘가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밑넓이의 총합은 6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옆넓이다 라고 한다면 우선 이거는 겉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죠. 1번 겉넓이 이렇게 번호 붙일게요. 옆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 가로가 전체 얼마가 되는 거냐면 5 플러스 13 플러스 12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30 곱하기 10이니까 30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총 겉넓이는 60 더하기 300을 해서 360의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피를 구하려면 사실 삼각 기둥에서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라고 알고 있냐면 밑넓이, 여기 1번에서 구해놨죠. 60 곱하기 높이 1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600에다가 밑넓이에서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계산한다라고 치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2가 밑넓이가 되는 거고, 얘는 2개니까 1짜리가 60이었으니까 거기다가 1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300의 세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2번을 보면 밑면이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이 되도록 원기둥을 잘라낸 입체도형인데 다음 물음에 답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선 1번에서 밑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그럼 36파이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2파이의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옆넓이 같은 경우는 우선 이걸 펼쳤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가로가요, 여기 길이, 여기 길이, 그 다음에 이만큼 길이를 다 더한 거지. 그러면 가로가 6 플러스 6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 이 호의 길이 같은 경우는 2파이 r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맞나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높이 12를 곱하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12 플러스 이거 지금 3분의 1인데 4파이에다가 12를 곱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144 플러스 48파이의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겉넓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아까 밑넓이 2개 12파이 곱하기 2에다가 144 플러스 48파이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144 플러스 7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144 플러스 72파이의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1번에 보면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겉넓이와 부피를 각각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선 첫 번째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밑넓이는 이렇게 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원기둥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이 밑넓이 하나는 파이 r 제곱이니까 16파이가 되는데 걔가 지금 곱하기 2가 들어오는 거야. 맞나요? 그 다음에 옆넓이 같은 경우는 이걸 전개해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가로 길이가 이 원의 둘레가 되는 거지. 그러면 2파이 r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높이 5를 곱합니다. 그러면 총 2파이 곱하기 4 곱하기 5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32파이에다가 40파이가 들어오니까 72파이의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피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밑넓이가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 5를 곱해줍니다. 그럼 80파이의 세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2번을 보면 그림과 같은 각불대의 건널비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밑넓이를 계산을 할 건데, 밑넓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이 윗면과 밑면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걔네가 지금 정사각형인데 하나는 16이고 하나는 64입니다. 넓이가. 그래서 8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옆넓이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이 하나가 들어오는데, 사다리꼴에서 이게 4고 이게 8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2분의 1 들어오고, 이게 총 4개가 들어와요. 맞나요? 그럼 계산해주면은 12 곱하기 10 해서 12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총 건널비가 80 더하기 120 해서 20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페이지 1번에 보면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우선 뭐를 생각해 볼 거냐면 이 원뿔의 옆넓이를 생각을 해 볼 건데요, 여러분. 사실 저 원뿔의 옆넓이는 이렇게 펼치면 부채꼴이 나오잖아? 이 부채꼴에서 이 모선이 지금 5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가 여러분, 여기 이 반지름이 3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호의 길이는 6파이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원뿔의 이 부채꼴의 건널비 이거 구하는 공식 2분의 1 RL 이렇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15파이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의 옆넓이를 계산한다라고 치면, 원기둥을 이렇게 펼쳐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잖아? 그러면 여기 가로가 똑같이 6파이가 되는 거고, 세로는 6이니까 6파이 곱하기 6을 해서 36파이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밑에 있는 원기둥의 밑면이라고 해볼까요?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얘도 지금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파이 r 제곱이니까 9파이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그럼 총 건널비는 얘네 세 개를 다 뭐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럼 15파이 더하기 36파이 더하기 9파이다 라고 해서 60파이의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면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원뿔을 꼭지점 O를 중심으로 굴리면 4바퀴를 돈 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원뿔의 옆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선 생각을 조금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4바퀴를 돈 후 제자리로 돌아온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 면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렇게 지나가는 면적이 있다. 요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옆면이 지나가는 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 이 호의 길이가 우선 이 원의 둘레와 같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호의 길이가 8파이가 될 건데, 자, 이렇게 적을게요. 지금 원뿔의 밑면의 둘레는 2파이 곱하기 r이라서 8파이가 될 건데, 내가 만약에 이 원래 원 있죠, 여러분. 이 원의 이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 원뿔 입장에서는 모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선의 길이를 x라 하면 원 O의 둘레는 사실 x가 원의 입장에선 반지름이니까 2파이 x가 되는데, 걔가 이 호의 길이 8파이가 몇 개 들어온 거야? 4개가 들어온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x를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2파이로 나누면은 x가 16이 돼. 맞아요? 그러면 이 뭔 소리야? 여기가 지금 16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때 원뿔의 옆넓이를 구하라.
원뿔의 옆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보면 원뿔에서는 16이 들어오는 거고 이 호의 길이가 8파이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의 RL 있죠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64파이의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페이지에 1번 한번 볼게요. 4페이지 1번에 보면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9cm, 높이가 15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넣어서 물의 높이가 5cm가 되는 곳까지 채우는데 3분이 걸렸다라고 했어. 이때 물을 가득 채우려면 몇 분 동안 물을 더 넣어야 하는지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선 3분 동안 채운 물의 부피를 먼저 구해 볼게요. 그러면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 원넓이는 3분의 1의 원뿔의 부피 구하는 거예요, 지금. 파이 R 제곱의 높이잖아. 맞아? 그러면 15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3분 동안 지금 15파이만큼 채웠어. 그럼 나는 1분 동안은 일단 얼마를 채울 수 있다는 거지? 3으로 나누면은 1분 동안 채운 물의 부피는 그렇지 5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건데 세제곱 센티미터 우선 전체 물의 부피도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그릇이라고 할까요? 전체 그릇의 부피는요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이게 지금 밑면의 반지름이지? 그럼 9의 제곱에다가 15가 들어와. 그럼 계산을 해주면 81 곱하기 5니까 405파이의 세제곱 센티미터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더 채워야 하는 물의 양은 405파이에서 내가 지금 3분 동안 15파이를 채웠으니까 390파이를 더 채우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몇 분 동안 물을 더 넣어야 하나요? 라고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지금 1분 동안 5파이가 채워져 있고 더 채워야 하는 물의 양이 390파이기 때문에 390파이를 5파이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74가 나오거든요. 그럼 74분 동안 물을 더 채워야 한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74분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2cm인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높이가 18cm가 되도록 물을 넣었어.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굿을 3개를 여기에 추가로 넣는다라고 했을 때 더 올라간 물의 높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선 얘들아 3분의 4파이의 R 세제곱이거든? 그러면 3분의 4파이의 4의 세제곱이 들어오면 3분의 이거 계산하세요 여러분 4의 세제곱이 64니까 64 곱하기 4 하면 256파이가 나와. 그러면 붓을 3개의 부피는 3분의 256파이에다가 3을 곱하는 거니까 256파이가 되는데 그러면 구슬을 3개를 넣었을 때 이만큼 물이 차오른다라고 하면 여기 이 원기둥의 부피와 구슬 3개의 부피가 같아야 되거든? 그럼 이 원기둥의 부피라고 하는 건 여기 이 높이를 x라고 두고 원기둥 부피 구할게요. 지금 파이 곱하기 r제곱 그 다음에 높이 x 한 개 256파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거 계산할게요. 파이 날라가고 x는 256을 12제곱 144로 나누는 거야. 맞나요 여러분? 약분해주면 2로 약분하면 128 72 4로 할게요. 18 4로 하면 32 2로 한 번 더 나누면 9분의 16이 됩니다. 그래서 9분의 16cm다 라고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서 1번에 보면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두 그릇 가나에 담긴 물의 양이 서로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선 가는 여러분 어떤 도형이냐면 삼각뿔이야. 가에 나오는 삼각뿔의
부피를 구합니다. 자, 부피 여기가 12고요. 그 다음 여기가 9고요. 여기가 15가 되는 상황이거든. 그럼 뿌리니까 3분의 1에 밑넓이 12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높이가 들어와. 맞나요? 그럼 계산해주면 270의 세제곱센티미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도형이냐면 삼각 기둥인데 이 삼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여기를 밑넓이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12가 되는 거고 여기가 x가 되는 거니까 밑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x고요. 높이는 여기 9가 높이로 들어오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다 9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54x가 되는 거지. 그러면 부피가 같다 했으니까 이 270하고 54x하고 같아야 돼. 그럼 x가 5가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x는 5다 라고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4cm인 테니스공 3개가 원기둥 모양의 통 안에 꼭 맞게 들어있을 때 이 통에서 비어있는 부분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선 큰 원기둥 제일 큰 거 부피 구해주면 그 반지름이 2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파이 r 제곱에 h를 곱해주면 48파이가 됩니다. 거기서 공 한 개 부피를 구한다라고 치면은 3분의 4파이에 r이 2니까 r 세제곱이면 8이 들어와. 맞나요? 그러면 3분의 32파인데 자 그러면 비어있는 부분의 부피를 구하려면 전체 부피 48파이에서 3분의 32파이를 3개를 공을 넣는 거잖아? 그러면은 48파이 마이너스 32파이다 라고 해서 16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파이 세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1번에 보면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여라 라고 했는데 회전체의 겨냥도를 반드시 그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다 바로 그려보면 바깥에는 요렇게 돔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원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됐나요? 그렇게 해서 건널비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선은 뭘 해야 될 것 같냐면 제일 큰 반구의 건널비를 구해볼게. 근데 9의 건널비는 공식이 뭐냐면 4파이r 제곱이야. 맞아? 근데 이게 지금 반이니까 2파이r 제곱만 보면 되거든? 그러면 2파이의 r 제곱 r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6짜리인 상황이지? 그러면 6의 제곱이니까 72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작은 반구의 건널비다 라고 하면 2파이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니까 3의 제곱이라서 18파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그 밑면에 보면 밑면이 원이 이렇게 하나 들어오고 그 안에 이렇게 작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 여기 이 도넛 모양을 지금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니까 밑면 넓이를 구한다 라고 하면은 36파이 마이너스 9파이 그래서 27파이가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다 뭐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러면 72파이 더하기 18파이 더하기 27파이다 라고 하는 거 계산해주면 117파이의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가로가 4, 세로가 10인 직사각형이 직선 L에서 2c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라. 겨냥도 반드시 그리세요. 그러면 그려보면 여러분 요렇게 지금 원기둥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나 들어오고 안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안쪽에는 점선, 여기도 그럼 점선으로 바뀌어요. 여기는 실선, 여기도 실선. 그래서 밑면도 똑같이 이렇게 바깥에 원 하나, 여기도 이렇게 원 하나 들어오면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로
겉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우선 밑넓이부터 구할게요. 밑넓이는 그 제일 큰 원의 반지름 같은 경우는 6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2잖아. 그러면 36파이에서 4파이를 뺀 게 지금 2개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 원기둥을 펼쳤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친다면 반지름이 6짜리인 원을 펼친 거니까 가로는 12파이, 세로는 10. 그래서 12파이 곱하기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원기둥을 펼치면 이렇게 되면서 반지름이 2니까 여기가 4파이, 여기가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40파이가 더 들어옵니다. 됐나요? 그럼 32파이에다가 2를 곱하면 64파이 더하기 120파이 거기다가 40파이가 들어와요. 그래서 224파이의 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피라고 하는 거는 아까 밑넓이가 36파이에서 4파이를 뺀 32파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10을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32파이 곱하기 10이라서 320파이의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